한덕수 총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홍장원 전 차장. 요 두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을 했어요. 증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요걸 놓고. 그리고요. 오후 7시 오늘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여기는요.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쪽 동시에 다 신청을 했어요. 채택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습니다. 이거를 진술한 거예요. 여러 차례. 이거거든요. 이 상황이고요. 오늘 이게 앞서서 며칠 전 그리고 그 앞서서 조지호 청장과 관련돼서 뭔가 좀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자, 손석 변호사.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계속 내놨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공개도 됐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왜 조지호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건지 어떤 진술을 오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예. 하나는 이게 우리 헌재가 불법을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이게 불법으로 송부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형소법이 개정됐는데 이걸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조지호 청장이 안 놓으면 예. 검찰 조서가 증거가 돼버려. 그러니까 헌재가 검찰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상태인데 예,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기 전에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그거를 깨는 진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게 조서가 증거로 안 쓰이면 예. 굳이 부를 필요 없죠. 안 놓으면 증거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로 써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데 하여튼 그게 되니까 불러서 그걸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하나가 이게 가장 주된 이유고요. 예. 하나 더 본다면 조지호 이분이 6차례 대통령 통화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때마다 이게 대통령이 뭐 그냥 화내면서 빨리 뭐 잡아야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만 했다는 거고 본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보고하고 뭐 구체적인 통화 내역 이게 조서에 없어요. 예. 조서가 너무 허접해. 한마디로 이게 내용이 황당해. 예. 따라서 이게 조서만 가지고 진실이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을 6번 했다는 거예요. 체포해. 그럼 이게 그걸 이상하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때 뭐라고 복명 답을 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좀 이게 구체적으로 탄핵하기 위해서 오늘 부른 거예요. 오늘 7시예요. 아직 시간 안 났는데 7시부터 한 최소 2시간 이상은 진행되겠죠.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주목을 받는 증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요. 조지호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는 내용이 좀 추가로 알려진 게 있어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그 통화 내역의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엄 해제가 국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오전 5시입니까? 이제 계엄 해제가 완전히 끝난 뒤에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2통화 정도를 더 했다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조지호 청장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의 죄송하다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은 이거 뭔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또 검찰 조사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선희 변호사. 예.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근데 조지호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상황의 맥락을 한번 보시면 예. 당연히 저거는 비꼬는 말이고 뼈 있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 그것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조지호 청장이 제대로 그걸 지시를 제대로 안 했기 했다. 때문에. 예. 그래서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그건 뭐냐면 계엄을 더 길게 해서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게 당신 때문이야. 이건 칭찬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신 때문에 나 망했어. 이런 얘기를
비꼬아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검찰에서 나오는데 아마 오늘 조조총장이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이런 질문도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비꼬는 맥락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똑같은 말을 김봉식 서울청장도 했죠. 예. 잘했다. 이게 경찰이 이걸 시위대도 오고 많이 하는데 질서를 유지 잘하고 이게 국회의원들 통과시켜주고 잘해서 이게 계엄이 빨리 끝났잖아요. 그걸 격려한 거지. 이걸 갖다가 비꼬다고 그럼 김봉식 청장한테는 뭐라고? 두 분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아마 오늘 저녁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과 설명이 있을 텐데 이거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김봉식 서울청장은요. 예. 기본적으로 진술과 태도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뀐 증인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똑같이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본 전제를 좀 잘못 놓고 하시는 것 두분 같은데요. 말씀은 증인이 많은데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증인, 약간 그렇죠. 불리한 증인 네. 막 이렇게 좀 나눠져요. 지금 오늘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재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오늘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개하고 또 홍장원 전 차장도 오늘 뭔가 얘기를 좀 해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인 홍장호 전 차장의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출석하고 틀이 달라진 거 없고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혹시 비상계엄 직전 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연락했던 적 없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지금 저 여당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이게 계속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특히 저 CCTV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했다는 건데 그 메모했던 장소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설명이죠. 그 부분을 파고든 CCTV 공개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홍장원 진술이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고 특히 이 탄핵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촉발점이 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홍장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언과 관련해서 일부 시간과 동선과 그리고 그 메모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한 일부 불일치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대통령 측의 공격사항, 신빙성을 낮추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 일부가 좀 달라졌다. 네, 바뀌었다, 행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장원 차장은 2차 증인신문에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예. 나에게 AI와 같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주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보좌관들도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증인신문 때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목적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관들이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만큼 이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주된 취지는 요지는 이해가 되고 일부 불일치한 진술의 경위가 기억의 오류라든가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요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 오늘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혁 변호사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장원 전 차장이 뭐 조사에서 한 것도 있고 특히 헌재 나서 한 얘기에 대한 이 진실성, 신뢰성을 판단을 하는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날이군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 진술이 하나도 이게 일치하는 적이 없어요. CCTV하고요. 음. 본인이 새로 해명한 것도요. 전부 이게 국정원장 공탁하고 집무실이 예. 전부 CCTV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은 집무실에서 서서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집무실에 서서 적은 그 메모지 1차, 2차 4개 중에 그 앞에 2개 있죠. 예. 이건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최종적으로 이게 4번째 필적이 가필된 거 있죠. 예. 이것만 지금 이게 공개하잖아요. 앞에 2개는 어디 갔을까요? 이것도 문제지만 장소가 다 틀린데 문제는요. 예. 이 메모는 증거능력이 없는 게 누구 글씨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홍장훈 글씨가 아니다. 가필된 게. 예. 이런 게 의혹이 많고 필적 감정을 해봐야 된다. 지금 벌써 의뢰한
샀을 의뢰한 데도 많아요. 예. 따라서 이게 뭐 혹시 박선원 의원의 글씨인가 처음 공개한 또 이게 홍장훈 글씨가 맞나 예. 오른손 왼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메모에 누가 썼다는 게 이름이 없잖아요. 문서라는 거는 작성 명의자가 없으면요. 예.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어. 지금 누구 글씨인지 모르잖아요. 보좌관은 이게 밝힌 지금 한동훈 친구라고 또 이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속보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그 보좌관이 한동훈 대표 친구냐 이러면서 그 보좌관 이름도 아직 조사는 했지만 공개는 안 돼 있고요. 누구 글씨인지 모르는 괴문서 메모잖아요. 예. 이게 홍장훈 글씨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썼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일단 그거에 대한 오늘 확인 또 질문 답변 이게 또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요 내기 역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